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단국대 이희성 교수, 중부대 권오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재보궐 선거 결과부터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어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야권 후보들이 좀 선전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5명을 뽑았는데 아산을 비롯해서 5곳 가운데 4곳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부산교육감도 진보 성향이라고 하죠. 자,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적인 민심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탄핵 정국에서 현 정국에 대한 어떤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재보궐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거제시장 선거 결과, 그리고 담양군수 선거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눈에 띄는 선거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죠. 예,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죠.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또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태세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민주당으로 볼 때는 담양군수가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게 군수를 이제 뺏긴 것 이것이 좀 크지 않았나. 지금 이제 그 심판 2심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원 유세를 갔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죠. 전에 김정숙 여사도 갔었는데 결국은 좀 피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도에서 민주당의 또 변화, 민주당의 어떤 그러한 우클릭에 대한 일종의 제지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예측됩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권이 승리하긴 했지만 여야 모두 핵심 텃밭에서 아픔을 겪었다 이런 얘기신데 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희성 교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되짚어봐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번에 이 보궐선거는요, 이 탄핵 심판에 너무 이목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미니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얼마나 반영이 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 보궐 중에서도 이게 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민심을 반영한 것이냐라는 의심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그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보궐선거의 승리가 조기 대선이 만일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조기 대선의 승리로까지 이어질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양 아마 시장일 겁니다. 담양시장 선거에서 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도 유성 2선거구가 생각보다 표 차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유성이 텃밭이긴 한데 민주당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조국혁신당의 3자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양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이 보궐선거에서 이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방선거에서는 영향이 끼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그럴 수 있다. 예, 이번에 표로 나왔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좀 약간 의아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재보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이게 민심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진 쪽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텃밭이라는 거제시장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조기 선거에 대한 그런 영향력도 좀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는 항상 바로미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중도층이 가장 두터운 층인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 한 6대4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 결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산시장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중도층 어떤 움직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핵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내일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텐데, 여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뭐 최근에 4대4로 기각이 될 거다 이런 자기들의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는데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건지. 예, 권 교수님. 우선 5대3 결정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은 좀 꽤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죠. 그러다가 예. 이제 4대4로 됐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 5대3 결정이었다가 4대4로 간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였나요? 네. 5대3에 그러니까 그 한 표로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는 못했었는데 네. 한 명의 향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으면 네. 결론을 못 내리는 걸로 네. 현재 소장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대3에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아마 4대4로 해석들을 넘어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정당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희망사항입니다. 각자들에 네. 따라서.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여든 야든 지금 모두가 이 정치 재판을 헌재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시기가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네. 저는 이 말도 좀 틀렸다. 왜 정치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헌재는 정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 3명 추천은 여야에서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재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추천하면서 정치 재판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나는 좀 말이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생적으로. 네.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처럼 헌재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뭐 8대0 만장일치 탄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8대0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예, 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이제 4대4 주장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에요. 그렇죠. 거기 뭐 국회의원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뭐 특전사령부 그리고 뭐 군인들 다 국회에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뭐 거의 계엄 과정이 생중계되긴 했죠. 예. 또 뭐 국회의원들 영장 없이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제 생생한 증언이라든가 녹취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합헌이다 네. 또는 위법이 아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관들의 이념이나 정치 성향까지도 지금 분석을 해서 네. 뭐 4대4가 될 것이다. 네. 헌법재판관들도 상식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4대4 뭐 나올 수가 없고요. 네. 8대0 전원 일치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뭐 당일에 선고문을 낭독할 때 문영배 소장 등의 입을 주목하고 있죠.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권 교수님 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전원일치가 되면 네네. 이 결정 이유, 쉽게 얘기해서 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합니다. 그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그랬고요. 통상 관례를 보면 예, 그래왔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네. 지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네, 있는 네. 거고 이제 거꾸로 이제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이제 주문부터 낭독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핵 선고 후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만 반면에 전국에도 뭐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뭐 인용시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고요. 네.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개헌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오늘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복귀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없을 것이다. 뭐 복귀가 되면 뭐 나라가 재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예, 뭐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 투표라든가 네. 뭐 국회 국무위원 줄탄핵.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한다라는 게 네. 자기 임기 단축하고 네. 또 뭐 87 체제 네네, 뭐 좀 개헌에 집중하겠다 바꾸겠다 그런 얘기 이런 건데 그거 다 국회에서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네, 네. 국민 투표해야 됩니다. 네. 그럴 만한 정치 개혁의 동력이 있습니까?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갈 건데 네. 보통 이제 대선은 전체적으로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쭉 합니다. 네. 당내 경선부터. 근데 60일 동안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네. 이런 것들 염려에 둬가지고 벌써 이제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네. 다만 이제 60일 동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조기 대선에서
어찌됐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더 갈등이 되면 안 된다. 네. 이제는 탄핵 정국이 끝난 상황에서는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차기 지도자는 분명히 내야 되고 된다. 그 통합이라는 부분이 아마 조기 대선에서의 큰 방점으로 찍힐 것 같다. 저는 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공 교수님,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각이 되면 복잡해지겠죠. 네. 근데 인용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면서 여야가 후보를 찾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당은 아마 이제 후보군의 지금 지지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3위 인물을 찾을 수가 있고 이제 민주당은 아마 조기 대선, 그러니까 조기 후보를 추대론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